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빅나무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날씨가 하도 좋고 하늘도 맑고 그래서 또 호수공원에 나와서 또 지금 여러분 앞에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몇 마디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내보낸 유튜브 왜 빅나무가 왜 자꾸 쓴소리만 하느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보고 또 지인들이 댓글도 보내오고 전화도 보내온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든 한 말이 모든 분들이 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100% 동의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각자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나 배경이나 모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몇 퍼센티지가 하는 말에 정말 이해가 가고 또 수긍이 갈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이 우리가 대중적인 그런 어떤 객관성을 띈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귀에 거슬리고 기분이 언짢으시더라도 그것은 제가 말하는 의견에 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는 미국에서 50년 가까이 살면서 수많은 미국 생활의 경험, 미국 사람들과의 경험, 수많은 정말 좋고 나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마 많은 서민들의 그 어떤 마음을 많이 알 것입니다. 저는 상류층은 잘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 최고 상류층, 초상류층 들어보는 제가 교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 중상 정도까지 서민서부터 중상 정도의 삶을 사시는 분들하고는 50년 동안 많은 그런 어떤 대화도 나눠봤고 또 서로가 이제 저의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험을 했고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또 손님으로서 또 만나서 또 많은 사업적인 관계 또 저의 직업적인 관계로 해서 또 많은 교류를 또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의 골고루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제가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알 것입니다. 왜냐면 저와 같은 나이라든가 이렇게 비슷한 연배의 에이전트들은 많죠. 근데 저는 여기서 50년 가까이 살았다는 거하고 20년, 30년, 10년을 살면서 또 저의 직업과 비슷한 직업을 하는 사람들과의 경험은 이제 다르겠죠.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는 그 시간, 오랜 기간을 살고 또 이런 생활을 하면서 겪은 경험은 아무래도 또 짧은 세월을 살고 짧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아마 속된 말로 5만 가지 경험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살아온 세월이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오래 산 사람으로서 저의 경험을 또 제가 겪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서 저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또 이게 직업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교육 받으러 가면서도 또 모든 어떤 트레이닝을 받으러 가거나 세미나를 받으러 가도 한국 사람들이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90%, 90몇 프로는 다 미국 사람 본토인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가서 그런 어떨 때는 컨티뉴 에듀케이션 같은 거를 가다 보면 하루 종일 7시간, 8시간을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 어떨 때는 며칠씩 교육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트레이닝 때문에. 그러다 보면 많은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 예를 들어 쉬는 시간이라든가 또 어떤 런치 브레이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나누는 대화가 있겠어요?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넌 어떠니? 요새 사업이 어떠니? 그래 살아가는 게 어떠냐? 결국은 그런 대화해요. 우리 서민들과의 대화는.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팁도 얻고 그러다 보면 상대국 그러니까 뭐 내가 그 같이 앉아서 예를 들어 식사를 하거나 또 대화를 하거나 교육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미국 본토인을 비롯해서 외국인이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또 태어난 나라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고 또 미국 생활에서 겪은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 주워 들은 얘기라고 해서 그 기동량이죠. 기동량으로 들은 지식이 그냥 정식으로 학교에 가서 배운 지식보다 더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이 몰랐던 것도 파악되고 아, 저 나라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또 나 또한 나는 또 너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 가면서 뭐 토론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 결국은 제가 요새 그 유튜브의 자격 요건을 채우느라고 유튜브의 정식 자격 요건은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첫 번째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1000명 이상의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공식적인. 그리고 그 1000명 이상의 구독자와 함께 또 하나 주어진 건 뭐냐면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만들었던 모든 유튜브 그 유튜브를 제3자가 시청해 준 시간 제 유튜브를 이렇게 시청해 준 것이죠. 이제 이렇게 봐줬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이 또 1년 기준으로 해서 4000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내 유튜브를 봐준 시간이 전부 계산해서 뭐 10분, 5분, 1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20분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토탈해서 4000시간이 돼야 돼요. 4000시간이 돼야 정식 유튜브로서 어떤 그런 컴pen세이션,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 요건도 생기고 하여튼 모든 그 정식적인 유튜버로서의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무슨 어떤 증명서는 없지만 증명서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유튜브에 저의 그 어떤 구독자 수가 다 카운트되고 등록되고 저의 유튜브를 본 모든 시간이 거기 유튜브 본사에는 다 계산이 됩니다.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채워져야만 제가 정식 대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요새 그것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반 정도를 했는데 뭐 밤낮 이거 뭐 요새 매번 제가 하는 말이지만 2년 반을 했을 때에 제가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 5개월 전에는 107명밖에 없었습니다. 107명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어떤 저의 진정한 팬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팬으로 하여금 어쨌든 그분이 노력해서 저의 이제 거처를 앓으신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계기가 돼서 지금 제가 다시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제가 또 몇 년 동안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몇 년 동안 저의 본 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본 직업은 아시다시피 저는 보험 에이전트 겸 브로커고 또 부동산 브로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는 건강이 나쁘기 전에는 제가 그래도 바쁘게 제 할 일을 뭐 두 분야에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제 건강을 잃고 나서부터 제가 이 일을 거의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소를 띈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내가 라이센스를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때가 되면은 또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료하고 아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유튜브를 제가 이제 또 배워서 또 유튜브를 공부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한 2년 동안은 그냥 허면 하고 말면 말고 저의 시간을 때우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솔직히 열심히는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게 107명. 지금부터 이제 그 어떤 진정한 팬을 만나기 전까지 107명. 근데 그게 한 4, 5개월 전에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제가 열심히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서부터
지금은 뭐 오늘 현재 약 한 1,400명이 넘었습니다. 전 1,500명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야 되겠죠. 제가 1,500명 가까이 지금 이제 서브스크라이버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기쁜 일인데, 뭐 저의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은 다 아시겠어요. 제가 기쁘기보다는 씁쓸한 마음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저는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본의 아니게 메디케어를 다루다 보니까 시니어들이 많이 보게 됐습니다. 시니어들이 보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자꾸 이제 그 노인네 시니어 그 어떤 유튜브 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죠. 그래서 자꾸 이제 뭐 또 시니어에 대한 방송을 또 내가 또 내보내다 보니까 저는 시니어를 위한 유튜브입니다 하고 선언한 적이 없는데 저절로 이제 그렇게 인식이 돼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구독자 수가, 그전엔 사실 구독자 뭐 1,000명을 해야 되고 4,000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 관심이 없었어요. 뭐 제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그냥 무료한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이것이 맨데토리 어떤 리콰이어먼트이구나 하면서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더 방송을 내보내다 보면은 우리 시니어들이 구독도 해주고 또 많이 또 시청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저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정말로 뭐 관심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 물론 한두 명씩은 이렇게 뭐 가끔가다 가문에 콩나듯 한두 명씩 뭐 서브스크라이브도 이제 그 생기고, 또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면은 뭐 20명도 보고 30명도 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을 내면은 20명, 30명은 말도 안 되죠. 몇천 명, 몇만 명, 어떤 건 몇십만 명이 보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저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저의 꿈은 깨졌습니다. 깨졌지만은 이제 어쨌든 몇 달 전에 어떤 진정한 팬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면서 제가 다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은 뭐 특이한 거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 1분 미만에 그거는 그 한 편이 끝나는 게 1분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은 그냥 틀고 있으면 똑같은 게 1분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는 저건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늙은이가 저런 걸 뭐 할 수 있나? 할 주제도 없고. 그래서 저는 외면을 했어요. 외면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 4, 5개월 전에 정신을 차리고 안 되겠다. 이왕 내가 이렇게 한 거 어차피 구독자 수도 좀 올리고 한번 내 개편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쇼 프로그램을 처음에 한국 뭐라 그래 요새 K-팝이라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K-팝밖에 이제 이런 허용된 게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K-팝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내놓은 한두 편 해서 쇼 프로그램을 했더니 그 몇백 명이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쇼 프로그램으로 이게 쇼 프로그램으로 내가 이거를 저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몇백 명이 봐주고 거기서 또 한두 명 또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버 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니다. 내가 어차피 저 나이 먹은 늙은이가 젊은 사람들 노래는 잘 알 수도 없고 또 시니어들이 젊은 사람들 노래 잘 듣지도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이제 시험 삼아 내가 60년대 70년대에 음악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팝송을 많이 알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잠깐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옛날 팝송을 한번 내보내자. 이래서 옛날 팝송을 이제 한 편을 내보냈는데 뭐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제가 한 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저기가 없을 줄 알았어요.
뭐 미국 사람들이나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뭐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뭐 좋아하겠어요? 근데 시험 삼아 한번 내보냈는데 그래도 몇십 명이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댓글이 하나 왔는데 미국 사람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내가 한국인이지만 물론 그 사람들이 내가 한국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보는 사람이 있네. 이래서 제가 쇼 프로그램을 그러면 나는 내가 잘 아는 60년대 70년대 유행했던 어떤 팝송을 한번 내보내자. 이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 오래된 팝송들을 골라서 막 이제 여기저기 설치해서 제가 내보내기 시작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봐주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꼭 미국뿐만은 아니겠죠. 어떤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봐주면서 제가 구독자 수가 이제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도 발전해서 조금 더 이제 뭐 무슨 방송을 하더라도 제가 영어를 이제 뭐 미국 사람처럼 완전한 영어는 아니지만 서툰 영어라도 영어를 제가 이제 그 영어로 이제 자막도 넣고 또는 영어로 그냥 제가 말을 하면서 이제 음악 방송하고 제가 이제 음식을 좀 만들어서 이제 그 한국 음식 뭐 매운탕이니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내보냈더니 이 미국 그 본토인들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 명씩 그걸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쨌든 1000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000명을 남기다 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1000명을 남겼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씁쓸한 마음이 저는 자꾸 더 드는 거예요. 오늘도 아는 지인분이 전화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뭐 1400명이 넘었네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정말 감사하죠.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그런 정말 댓글을 보내주신 그분의 마음이라든가 그 정성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맞소. 당신이 말한 대로 지금 우리가 1000명이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누가 해준 겁니까? 한국인들이 나를 그렇게 해준 겁니까? 거의 90몇 프로가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본토인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해준 것인데 이게 뭐지?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생각에 내가 한국인이고 또 한국의 시니어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니까 우리도 도움이 되네, 또 우리도 재밌게 시간을 보내네 해서 저의 서스크라이버가 돼주고 저의 방송을 시청해 줄 줄 알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그거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아니 이렇게 왜 이런 거를 이렇게 협조를 못하지? 그러니까 또 아는 분들이 저 위로한다고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한국 시니어들이 그런 거 잘 할 줄 몰라서 그래요.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방송에 뭐 전화기 그 셀폰 다루는 방법 뭐 이렇게 몇 가지 또 방송도 했습니다. 제발 좀 배우라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지인분들이 그래도 시니어들이 우리 한국 시니어들이 몰라서 아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외국인들은 나이가 저한테 모든 걸 뭐 댓글도 보내주시건 분들이 저희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젊은이 40대 30대가 돼서 지금 저한테 댓글도 보내고 서브스크라이브에 클릭을 해줍니까? 저희랑 다 지금 이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우리랑 나이가 거의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이 미국의 본토인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민족들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맞춰서 지금 어떤 이 경향에 맞춰서 배워간다는 얘기예요.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또 그걸 배워서 실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클릭도 해주고 내 유튜브도 봐주고 그 미국인이 하는 것도 아닌 이런 아시아인이 하는 유튜브도 봐주고 댓글도 보내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영어를 잘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영어가 아무리 잘해도 나이가 많은데 뭐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하는 걸 다 따라간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은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는 우리 한국인이 최고야, 뭐 우리 한국에 무슨 뭐 현대가 최고야, 삼성이 최고야, 자랑할 건 입이 닳도록 뭐 침이 닳도록 막 하면서 왜 본인들은 발전을 못합니까? 그러면 한국의 현대나 삼성이 그렇게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 이 미국 시장을 굉장히 정말 성장하고 미국 시장에서 많은 미국 시민들이 알아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랑을 하면서 본인들 자랑은 왜 못합니까? 본인들은 왜 여기 미국 이 시니어들, 미국인 시니어들과 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못 따라가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안 눌러줬다고 화가 나서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노력 안 해도 이제 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계속 찍어줍니다. 계속 서브스크라이브 클릭해줘요. 전 걱정 안 해요, 이제는. 그러나 제가 걱정은 뭐냐면, 왜 말로는 우리 잘났고 너 못났고 왜 우리끼리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냥 경쟁하면서 그냥 저 인간은 세련됐네, 뭐 세련이 못됐네, 명품을 입었네, 저건 명품이 아니네. 그건 입이 닳도록 모이면은 그런 자랑들을 하고 그거 입씨름들 뭐 말씨름들 말장난들을 하면서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돼서 젊은이들이 이 세상이 하루권에서 살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컴퓨터로 다 해야 되는 이 세상에 왜 우리는 본인들이 할 줄 압니까? 그럼 이거 지금 서류 이거 하셔야 되는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이 서류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데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우리 아들이 와야지, 또 우리 딸이 와야 하지. 이게 왜 뭐 서류 하나 뭐 하나 컴퓨터로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왜 말로는 세계 최고니 뭐 우리나라가 최고니 이런 말들을 왜 하십니까?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중동 사람들,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아프리카나 중동 사람들, 남미 사람들인데 뭐 미국인들 많이 알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가족들이나 그 사람들 동료들 아는 사람들 영어 다 잘합니다. 보통 웬만해서 본인들이 다 스스로 다 해결해요. 유독 우리 한국인들만 자식들한테 의존하고 누군가 아는 사람한테 의존하고 누가 와야만 해줄 수 있고, 저는 이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저 서브스크라이브를 안 눌러준다는 게 제가 한탄이 아니라 왜 타민족하고 우리 민족이 비교돼서 왜 이게 뒤틀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타민족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소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후진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그냥 말씨름들하고 뭐 말자랑들하고 뭐 말장난들하고 네가 최고니 내가 최고니 내가 뭐 더 부자니 뭐 내가 더 무슨 세련됐니 이쁘니 이런 타령들만 하고 있으니까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 이런 어떤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런가요? 첫째는 그러대요. 공통적인 대답이 코리안 커뮤니티가 여기 좀 크다 보니까 없는 게 없이 다 있잖아요. 변호사부터 무슨 부동산 무슨 보험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잖아요. 뭐 슈퍼마켓도 한인형 슈퍼마켓이 무슨 몇 개씩이나 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을 상대 안 해도 살아갈 수 있고 불편이 없다 보니까 그 영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느끼느냐? 그게 시니어가 되면서부터 느낍니다. 왜? 메디케어 카드 받고 병원에 가고 또 자꾸 건강이 나빠져서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한인 의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한번 건강을 잃은 사람은 꼭 한인 의사한테만 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의사를 저절로 가게 되고 저절로 컨택이 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 일일이 뭐 자식이 따라가야 되고 누가 영어 할 줄 아는 통역하는 사람이 따라가야 되고 또 병원에 가도 또 아무도 없이 왔다 그러면 또 병원에서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하는 회사와 연결이 돼서 또 컴퓨터상으로 또 서로 통역이 또 서로 붙게 되고
불편하죠. 그러니까 시간 보내고 한국말로 한다면 그냥 한국말 해서 가서 한국 의사하고 통화하고 치료받고 뭐 돈 내고 오면은 그만인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 하나 어포인먼트 하나 하려고 해도 또 어포인먼트하고 그 닥터피스에 같은 병원에 가도 또 거기 가서 컴퓨터로 처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저는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사나 병원에 그냥 과장해서 밥 먹듯 갑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저도 그래요. 어떨 땐 저도 가끔 자식들 신세 집니다. 정말 중요한 어떤 수술에 대한 의논이라든가 어떤 검사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의논할 때는 또 같이 오라고 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자식들이나 가족들과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수술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가끔 신세는 지지만,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뭐 60%, 70%, 80% 신세 진다면 저는 10% 미만의 신세를 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참, 그런데도 우리가 타민족에 비해서 이런 면에 좀 나이가 먹으니까 부족하구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통탄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무슨 뭐 서브스크라이버를 클릭을 해주든 안 해주든 저 이미 그거는 초월했잖아요. 이미 외국 사람들이 저 다 충분하게 서포트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자고 나면은 10명씩 20명씩 늘어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이 나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늘어날수록 저는 자꾸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정반대네. 나는 우리 한국인들이 도와주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봐주고 이래서 나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들 손에 의해서 또 댓글 하나라도 어떻게든 고맙다고, 이런 또 좋은 거 소개해주고 또 좋은 노래도 소개해주고 좋은 음식도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댓글이 옵니다. 왜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가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끼리 모이고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냥 무슨 자랑, 집 자랑, 자식 자랑, 뭐 학벌 자랑, 미국에서 학벌 자랑, 자식 자랑, 미국 사람들은 안 합니다. 거의 자식 자랑, 만약에 우리 한인들이 자식 사랑 끔찍이 하죠. 정말 유별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그 유별나게 한 자식들한테 내가 그렇게 사랑한 것만큼 지금 효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걸요? 왜냐하면 그럼 그 자식이 뭐 효도할 줄 모르고 나빠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자식은 현세 세상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바빠요. 자기 할 일도 많고, 또 자식 생각에는 부모가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에는 뭐 자식들이 부모한테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면 무슨 효도 받고 뭐 하는 건 둘째예요. 그 자식을 낳았으면은 낳은 부모는 그 자식이 잘 되기만 바라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예를 들면 기도하고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또 마음속으로 빌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장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뭐 젊은 자식 내가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공부시켜 놨더니 이제는 뭐 커서 장가가고 뭐하니 부모 잘 알지도 못하네. 불평불만 하겠죠.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 자식들은 또 가서 결혼하고 뭐하면 가정을 가지면은 그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을 꾸며야죠. 예? 또 이렇게 뒤떨어지길 바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대한민국이고 한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한민국 편들고 한국인 편들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잘한다고 그냥 무슨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그 쓸모없는 외국심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외국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한국인이라든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욕먹지 않는 그런 첫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식 그냥 뭐 하고 내 재산 막 그냥 뭐 지키고 그런 과잉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는 이웃과 어울려서
배려심을 좀 베풀고 이해도 좀 하고 가끔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저 한국인이 괜찮네,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한국도 올라가고 여러분도 올라가고 한국인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정말 저는 이렇게 살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이렇게 울부짖어야 뭐 합니까? 저도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 이웃이나 내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외국인 친구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불어 배려심도 좀 베풀고 어떤 땐 인정도 베풀고 도와도 줍니다. 100% 제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저도 하기 싫습니다. 저도 누가 도와달라고 이러면 귀찮다가도, 외국인들이 도와달라고 그럴 때 귀찮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은 나 자신을 비롯해서 또 내가 태어난 나라 한국, 또 한국 사람들 욕먹히지, 이래서 제가 싫어도 합니다. 이게 바로 커먼 센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게 소셜 매너예요. 하기 싫어도 공동사회에 맞춰서 우리가 협조할 때는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똑같이 귀엽습니다. 내 재산이 귀하고 내 모든 것이 귀하면 남의 재산도 귀합니다. 내가 세련되게 옷 입고 내가 남한테 멋쟁이처럼 보이면은 남들도 똑같이 그렇게 보이고 싶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멋이나 세련, 부자나 어떤 그 인성은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옆에 있는 내 이웃이나 내 친지, 친구들, 또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내 새끼 잘났다고 해봐야 그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꼴불견밖에 안 됩니다. 그런 꼴불견 짓 하지 맙시다. 우리는 프리텐딩, 매일 난척하는 거 제일 많은 게 우리 한국인이에요. 제가 말로 포니처에서 근무할 때 수십 개국의 손님을 상대해 봤습니다. 제가 2번 대판 싸웠습니다. 그 2번 대판 싸운 게 외국 사람 가정하고 싸우냐고요? 아니에요. 한국인 가정, 2가정하고 저는 대판 싸웠습니다. 왜 한국인끼리 외국인이 하는 사업체에 가서, 미국인이 하는 사업체에서 왜 싸워야 됩니까? 서로 도와야 되는데. 이것이 모순이에요. 자기 거밖에 모르는 거, 내 거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나 자신만 잘나면 되고. 여러분 깨어납시다. 아무리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해봐도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난척하고 다 말 한마디씩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절대로 타국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이 쓴소리 더 이상 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쓴소리 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제발 바라고, 제3국인들, 미국 본토인을 비롯해서 제3국인들이 인정해주는 코리안이 되고 또 코리안 한국 사람이 되고 또 나 자신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제발 버리십시오. 명품 잘난 거,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명품이고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냐면은 그때에 맞추거나 환경에 맞춰서 입을 때예요. 노동일 할 때는 노동일다운 그런 노동복을 입고, 등산을 갈 때는 등산복에 가까운 아주 그냥 편한 등산복을 입어야 되고, 파티에 갈 때는 파티에 맞는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봐서 내가 입어보고 나 이거 멋있네, 그런 어떤 상황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가 좋다고 뭐 그냥 평범하게 시장 가는데 파티복 입고 나가고, 뭐 등산을 가는데 등산 그 모든 장비가 그냥 새거 반짝반짝하는 그냥 정말 몇천 달러 몇만 달러짜리 그 멋있는 걸 입고 폼 잡고 가려고 하는 거, 그게 어울립니까? 그리고 화장은 등산을 가면서 그냥 화장은 어떤 무대 화장 나가듯이 화장을 한다는 것,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욕먹을 각오하고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뭐 항상 하잖아요. 저 욕먹으면 더 오래 삽니다. 저는 사실은 뭐 반은 시한부 생명이에요. 저는 뭐 수술을 3번씩이나 받고 지금 계속 또 약 먹고 치료받고 있는 사람인데,
저 오래 삽시다. 그러면 더 욕하시고 욕 먹을게요. 더 오래 살게. 예,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우리 한국 동포들하고 이렇게 가격한 언어로 앞으로 대화를 나누기 싫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저는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또 필요한 정보를 제가 무슨 소셜 본부라든지 어떤 AARP라든가 어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오늘 또 제가 내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든 말든 저는 상관없이 한국인으로서 그러면 또 외국인도 볼 테니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욕 안 먹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 모두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어떤 한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받는 그런 한인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인세에 뭐 무슨 지도자다, 무슨 뭐 목사다, 여러분 허울 좋은 첫마디보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행동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은 누군 못합니까? 말 잘하려면 하루 저녁 정말 좋은 모든 문구 다 베끼고 막 이렇게 해서 호화찬란한 문장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호화찬란하고 멋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 마음에 진정성이 없고 행함이 없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말만 뻔지르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지도자들 뭐 정치한다는 사람들이든 뭐든 어떤 뭐 큰 사업하는 인간들이 너무 말만 앞세우는 자기의 욕심만 앞세우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런 인간이 되지 맙시다. 실제로 첫마디의 달콤한 말보다는 진정한 한 가지 행동이라도 우리가 보이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고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의 빵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들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정말 손수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배려와 그런 어떤 박애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까지 내가 엄청난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어떤 하나의 남을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인정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되기를 노력합시다. 한번 시니어가 우리 삥나무와 연관된 시니어 어디 가도 칭찬받는 시니어가 되기를 저는 진정으로 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의 몇몇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과 함께 노력하고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땡큐.